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코스피 5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은행 BOJ가 시장의 예상대로죠. 0.75%로 동결하기로 했다. 유지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위험도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 예상한 시나리오였죠, 연구원님? 네, 이거는 네. 뭐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였다고 맞아요. 보여지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인상을 할지.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좀 리스크 요인은 뭐가 없는지, 혹은 이렇게 올라온 레벨에서 떨어지면 낙폭이 크진 않을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한편에선 되거든요. 그때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글로벌리 확장 재정을 강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통화정책상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확장 재정과 맞물려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정책 믹스의 실패가 돼버리거든요. 불일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는 거고, 앞으로의 관건은 이렇게 높아진 국채금리가 어떻게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국채금리는 꾸준히 좀 팔로우업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 어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5천 시대가 열렸고 지금 맥거리 증권에서는 코스피를 6천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작년도 코스피가 굉장한 아웃퍼폼을 했는데 1월 장에서도 전 세계 증시 통틀어서 봤을 때도 코스피가 선방을 하고 있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나라 시장 여전히 좋다라고는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면서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과열을 조금 식혀가는 그림에 조금은 나오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우려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행정부와 맞물려서 어쨌든 연준은 그 기조를 약간은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와 더불어 AI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증시 활성화 정책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외사, 그러니까 글로벌 IB 같은 네. 경우에도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좀 더 올라가는, 폭증하는 느낌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수급 역시도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26년도 순이익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357조 원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치 자체가 사실은 전례 없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5년도가 대략 한 22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60%가 증가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이익 성장을 주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나 알고 계시는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한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132조 원 정도가 증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00조 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에서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완만한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낙관적인 스탠스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증익 금액만 지금 100조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네포트 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으면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이 상승장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그때 기회를 잡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저도 차트를 보면서 네. 이걸 이 가격에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조금 누려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업황이 기존에는 26년 4분기 정도에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약간은 시기가 이연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디램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낸드 쪽까지 거기에 디바이스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무언가 더 나올 만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올 만한 것들이 있다. 디램 가격을 체크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을지 아니면 좀 꺾이는 그림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두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들만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도 봐야 되는 겁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물론 좋아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가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굳이 증설이 아니더라도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이런 종합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업황의 정점을 찍기 전에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의 강세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정점에 대한 단서를 주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텔 실적이 새벽에 발표가 됐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시간 내에서 지금 11% 급락이 나왔어요. 이 부분 당연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인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인텔에서 이 캐펙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캐펙스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7년 이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서 수요가 탄탄한 건 누구나 아는데 이 탄탄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그러니까 증설이 그렇게 빠르게 못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캐펙스라는 부분이 실제로 증설로 이어지는 시기가 뒤로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아무래도 좀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AI 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도 AI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이어질 텐데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좀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하를 시장에선 기대를 해왔었는데 연말 연초 올해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의 그 기대감이 꺾이는 듯한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희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도 명확하게 몇 번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요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바꿔 말하면 경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화적인 스탠스,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림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로 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대비 완화적인 스탠스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리고 행정부를 바라봤을 때 확장 재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압박하기 위해서 연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사업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활 물가를 좀 건드려주는 쪽으로까지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어쨌든 경기 대비해서는 완화적인, 그러니까 중립금리 레인지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는 최대한 낮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주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네. 리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키면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환경을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일드 커브 스티프닝, 그와 더불어서 그 기저에서 정부들이 확장 재정을 쓰는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기대가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리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성장이 그를 더 뛰어넘는 그림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조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통화정책 이외, 기준금리 이외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통화의 유통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금융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인,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주들을 바라봤을 때 특히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IB 쪽에서 M&A나 IPO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유동성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 그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다면 지금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연구원님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참 어려운 네.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워낙 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림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알파 수익률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좀 급격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 중에서 이 잉여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의 밸류 메리트가 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게 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마침 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저희도 좀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던 인터넷 기업들을 따라잡아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이 잉여현금 흐름이 좋고 좀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1월, 12월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뭐 카페24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를 내주고 있고 증권주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적,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도주 업종에서는 여전히 실적 전망치 개선이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외의 종목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SOL 같은 경우가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아이폰 판매 호조 효과 그리고 환율 효과라는 부분이 겹치면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화학주라든지 뭐 다른 업종들에서는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26년도를 바라봤을
봤을 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 리레이팅, 로봇주로서의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이 종목 말고도 S-오일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도 봐야겠죠. 코스닥이 알테오젠 급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가 오늘 정말 다행히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참 대응하기 어려워요, 연구원님. 네. 사실 공부하기도 좀 어려운 맞아요. 종목들이 많긴 하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 마침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을 하고 그 안에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없이 재평가만으로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경계의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약간의 부담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침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좀 나와주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에서 주도주,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충분히 못 실은 쪽에서는 이렇게 다른 알파를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마침 코스닥이 그런 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도주 관점에서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과 같이 좀 안 오른 것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포트의 중심에는 반도체 빠질 수 없고요. 반도체와 증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아픈 손가락엔 2차전지도 있잖아요. 2차전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2차전지에도 좀 스며드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오면서 어제 좀 급등을 했었죠. 로봇이라는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산 시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만, 자세히 과거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양산 시점에 대해서 꾸준히 좀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가 언제 좀 부각이 되고 실적에 언제 반영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손쉽게 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로봇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수년 안에는 가시화될 만한,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킬 만한 그러한 좀 테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을 잡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융 환경 자체,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많을 때, 이럴 때를 좀 노려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약간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로봇 시장의 성장이 지금 여러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얻고 있는 만큼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섹터가 있지만 전력기기 인프라 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전력기기도 반도체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가시성이 높냐 적냐라고 하면 가시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승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은 좀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밸류체인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너무나 좀 오랫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그렇죠. 네. 누구나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익단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올라가 주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약간은 좀 낮춰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 이미 사실 작년부터 끝없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작년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자, 끝으로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시장 투자 전략이 지금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5천 시대가 열렸다, 계속해서 잘 간다, 긍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무서운 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할까 많은 토론을 좀 하고 고민이 있는 되실 것 상태인데,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기존에 상승해왔던 동력들이 약화되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업종들, 화학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유주라든지 심지어 유통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것들인데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선순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금은 시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되었다가 이렇게 좀 온기가 확산되는 과정에 좀 배경에 있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들이 또 좀 올라오고, 이러면서 다시 또 AI 투자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 들어가자라고까지 강하게는 말씀은 네. 못 드리겠지만 지금의 상승을 최대한 누려보자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